사주와 성명학 이번 시간은 정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를 정자에 도장인자를 써서 바르게 사용하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정인의 의미를 보자면 문서라고 하는 것과 인증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문서와 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그 도장이 찍혀지고 나서 움직이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도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 인증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능력, 즉 받아들이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일간을 생하는 거거든요. 일간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 능력 이런 것을 얘기를 했지만 이 수용 능력과 연관이 된다면 깨달음, 학문, 지식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이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교수나 선생, 선비, 학생 이런 것들이 다 인성, 정인에 포함이 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거, 종교적인 거, 뭐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다 수용 능력,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되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신의 섭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상, 옷. 이것은 뭐냐면 인성은 일간을 보호하고 있는 형태의 그 기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을 보호한다, 즉 나를 보호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옷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보호하고 추위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옷을 정인에 배속을 한 겁니다. 이 정인은 그 요래서 지금 설명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인성이라고 하면 문서, 종이 그리고 학문에 관련된 것들을 대부분 상징하는 것이라서 공부하는 학생, 교수, 문학, 지식, 정신세계 등을 말하기도 하고, 인성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유산이라든지 조상의 음덕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옷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위에 깨달음이나 종교, 문화, 예술, 뭐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정인은 국가에서 쓰는 바른 도장이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하는 해당 관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인이라는 것으로 배우고 익혔다면 정관이라고 하는 활동 무대가 있어야 이것을 바르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은 꼭 정관이 있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주에 정인이 있는데 정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공부는 했는데 써먹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또는 나의 개인적인 취미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성이 학문을 상징한다고 하면 재성은 현실적인 즐거움, 여자, 유흥 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인성이 재성을 만나면 학, 마, 즉 공부하는데 마가 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흔한 말로 선비가 장사를 하면 공부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선비가 장사 수단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장사는 재성을 뜻하고 선비는 공부하는 인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극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즉 공부하는 사람이 주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놀러 다니는 것, 이것을 인성이 재성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은 식상이라고 하는 발산 능력, 즉 손재주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라서 식상을 잘 통제하면 기술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과 다른 비슷한 의미로 편인이라고 드는 것이 있는데요. 편인은 치우칠 편자에 도장인을 쓰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도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립인증서, 그리고 자격증으로 치면 정인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을 얘기를 한다면, 편인은 상공회의소나 역술인 단체에서 발행하는 증서, 즉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증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을 끼고 가느냐, 관을 끼고 가지 않느냐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쪽으로 치우쳐진 문서이기 때문에 조금은 대중적이지 않은 문서, 즉 대중적이지 않은 학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사 시간에 조선의 왕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해오라는 숙제를 시켰다면, 정인은 왕은 언제 왕이 됐고 언제까지 어떤 업적을 남겼으며 하는 치세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편인은 왕들이 첩이 몇 명이더라, 자식이 몇 명이더라, 뭐 또는 술 먹으면 개가 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 그 보편적이지 않은, 하지만 보면 재미있는, 취미를 유발하는,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을 공부한다거나 단전호흡이라든지 수양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고요. 편인은 정인과 달라서 편협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상상에 빠져버려서 현실을 잘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편제가 그걸 해야 특정 분야의 공부를 해도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돈이 되는 학문을 하려면 편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인이 원령에 있다거나 그랬을 때 편제를 보면 그 조직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편제가 없으면 자기만의 공부를 한다거나 취미가 직업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편인은 또 식신을 보면 도식을 한다고 해서 밥그릇을 깨는 일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미움받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말을 해도 좀 삐딱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분야에 손을 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비스러움을 간직하긴 하지만 자칫 현실을 부정하는 부적응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것이 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인의 기본적인 특성, 정인과 비슷한데요. 사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중적이지 않은 지식과 특수한 종교, 깨달음, 신비주의, 수행, 학원 강사, 전문 직종 연구가, 낙향, 선비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 예술 다 정인과 유사한데 조금은 치우친 학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정인, 편인 이게 많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이게 상담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인성이 많으면 다재다능하지만 식상이라고 하는 행동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머리로만 부지런하고 행동을 하지 않아서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먹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따지는 것을 좋아하지만 관을 설하고 식상이라는 표현력을 방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지기보다는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불만론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관은 체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관을 설했다라는 것은 그 체계가 무력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준수하기는 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성은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인성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분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거나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간을 허비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요. 학생은 지식을 많이 쌓기 때문에 전공이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으며 무언가 하나를 끝내지 못하고 새로운 전공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짧게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성에 힘을 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 있는 4년대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전문대를 가거나 4년대 대학을 가더라도 이름 없는 학교를 간다거나 남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은 전통성을 의미하거든요. 정통성, 뼈대 있음, 이름 있음 이것을 얘기하는 게 관성인데요. 이것에 힘이 빠졌으니 뼈대 없음, 이름 없음 또는 잘 알아주지 않음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학교를 가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상상 속의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현실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좀 귀찮다라는 느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성인 영화를 본다거나 변태적인 행동을 그대로 현실에서 써먹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변태로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행동하는 기운이 약하고 생각하는 기운이 강해서 보이지 않는, 즉 인터넷 채팅이나 게시판 활동에서는 굉장히 매너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사귀게 될 경우에 자기 주관적인 생각, 자기 주관적인 말과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자가 인성이 많으면 관의 기운을 설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한테 굉장히 신비한 분위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즉 남자가 이 여자한테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 인성이 많다라고 한다면 되게 분위기 있는 여자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그 분위기 때문에 여자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들과 정신 연령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식상이라고 하는 자녀의 기운을 극하기 때문에 아이를 갖기 어렵고 유산이 된다거나 낙태 수술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넣을 수 있으니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관성이라는 남자의 기운을 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시름시름 앓게 된다거나 무능력해지거나 결혼 후에 가정주부가 되어서 남편을 좀 귀찮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주부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주에 인성이 없다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민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인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식상이 발달하기 쉽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망설임 없이 툭 던집니다. 이것이 운이 좋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운이 없을 때는 생각이 없거나 버릇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연예인을 하게 될 경우 예능 쪽 치고 빠지고 이런 것을 잘하는 분야에 있으면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좀 버릇없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식상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비공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사주에 식상이 많다면 언변이 거칠고 행동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관성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만약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을 한다면 관이라는 명예를 극하기 때문에 시비구설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인성은 수용 능력이고 이해 능력인데 인성이 없으면 고급 이론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겠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부모의 유산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조금씩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 참 많은 것 같고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면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도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78년 4월 4일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자입니다. 그 무오년 말띠해에 태어났고요. 울묘월이라고 해서 봄철에 태어났고 병신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즉 정인이 있고 인성이 치에도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인비가 태왕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성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닌데요. 인성이 3개가 있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성격이 좀 투덜거림이 있고요. 인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강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간두고 옷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인성은 옷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옷장사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원령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배운 것을 써먹을 공간이 없어서 전혀 전공하고 다른 장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구조가 이제 재와 인성이 기문 원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식상을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배운 것을 써먹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다만 사주에서 익숙한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이 옷장사를 하거나 그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용신을 직업으로 삼게 될 경우 식신이니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강사가 된다거나 또는 요리를 하는 또는 요식업계에 종사를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긴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사주에 많은 것을 사용해서 직업으로 잡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75년 9월 8일생 제 사주네요. 을묘년이고 갑신월이고 정사일에 태어났습니다. 신월의 정화 그러면 일단 이 재성월령인데요. 이 사주에서 인성이 4개나 있네요. 그래서 생각이 좀 많고 식상이 없지만 식상을 극할 수 있어서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뭔가 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래서 늘 귀찮다는 말을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시켜먹는 편입니다. 식상이 없는 것에도 나왔지만 행동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생각만 많아서 항상 아이디어는 넘치지만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성이 많아서 신비주의를 좋아하고 신기한 학문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서 변덕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공부할 때는 이것저것 꺼내놓고 하려는 편이라서 공부를 깊이 있게 잘 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죠. 운에서 경진하고 경금이 들어와서 인성을 많이 정리를 해준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개해년생이고요. 을묘월이고 임자일주입니다. 이것은 인성이 없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생각은 많지만 막상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막연한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전공은 컴퓨터 관련된 공부를 했고요. 호기심은 왕성합니다. 왜냐하면 식상이라고 하는 이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호기심은 왕성한데요. 인성이라고 하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가끔 엉뚱한 질문을 한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게 돼서 주변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인성이 없어서 부모한테 받는 것이 부족하니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주에서 비겁이 다자하면 독립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에도 부합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궁성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궁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육친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궁성론을 다른 의미로 근묘하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주의 절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궁성만 잘해도 사주풀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궁성론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